천조 시장으로 향해 가고 있는 NFT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NFT 관련주 중에서도 유망한 주식 탑5는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알아볼 강의 주제는요. 바로 무엇이냐? NFT입니다. NFT. 자, NFT 제가 사실 메타버스 강의를 하면서 거의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해드리고 있는데, 자, NFT 관련주로 제가 저번 주에 이 NFT 관련주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쫙 총 정리했던 종목들이 또 보란듯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 시각 기준 갤럭시 머니트리가 또다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만큼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NFT라는 재료만 조금이라도 엮이면 뭐 기본적으로 10% 20% 급등을 좀 우스운 정도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NFT가 뭐야? 이제서야 또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NFT 강의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만큼 NFT는 저는 미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NFT는 미래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이 NFT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좀 투자 개념, 그리고 우리가 좀 투자하기 위해서 좀 유망한 주식과 그 다음에 좀 코인 관련해서 또 어떤 코인들이 있을지 오늘 좀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이 NFT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주식에 어떤 코인에 어떤 투자 포인트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 천조시장으로 향해 가는 NFT 시장 전망과 NFT 관련주 중에서도 유망주 탑5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은 NFT 왜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 일단 다 필요 없고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전 세계에 막대한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일단은 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알아내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흐름에서 이 NFT 쪽으로 워낙에 또 막대한 자금이 쫙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안 된다, 모르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NFT 강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리포트로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리포트가 이런 리포트가 있었죠. NFT 과연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이 리포트를 이제 안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이거를 다 보기가 어려워, 나는 다 보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부자TV 영상, 어떤 영상? 요 영상, 제2의 비트코인 NFT 시장에서 대박 기회 온다, 요거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요약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요 리포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자, 이건 또 최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언제? 11월 9일 날 바로 오늘자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NFT에 대한 잠재력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블록체인 이코노미 총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코인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경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폐 기능을 하는 역할로서 디지털 경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회 전 분야에 블록체인이 스며들며 실질적인 가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 시점은 바로 블록체인 2.0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현 시대에서 누가 NFT가 확장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 NFT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거래액이 무려 6.9조 원 규모이고요. 전분기 대비해만 하더라도 무려 7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지갑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 NFT가 뭐예요? 여러분들 NFT가 뭡니까? 해석하면은 뭐예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죠? 자, 요게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요거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값을 부여하는 개념이에요. 자, 요 개념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어떠한 디지털 아트 작품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아트 작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내가 요런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디지털 아트 작품을 딱 하나 만들었어. 근데 디지털 컨텐츠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즉 그냥 무분별한 복사가 가능해요. 요거 그냥 딱 캡처해가지고 뭐 다른 데에다가 퍼나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죠? 왜? 무분별하게 복사가 되니까 요거 하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매겨요? 못 매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을 입히는 거예요. 블록체인.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다가 코드 값을 고유 값을 딱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코드 값 뭐 1, 2, 3, 5, 8, 7, A, 3, B 뭐 멋있게 쭉쭉쭉쭉쭉 매겨요. 그러면 이 디지털 아트의 파일을 내가 딱 열었을 때 거기에 요 고유 코드 값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원본의 가치를 우리는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본의 블록체인 기술을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요 코드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고유 값을 부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주느냐? 원본에 대한 희소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희소성이 나와. 그러면 요게 이제 아무리 복사가 된들 한들 요 코드 값까지 복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복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퍼가. 그만큼 요 작품에 대한 복사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 원본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요 원본을 가지고 이제는 NFT에 대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런 디지털 아트를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팔고 싶은데 디지털은 아무래도 이 복사 붙여넣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 즉 블록체인 기술로 요 원본에 딱 고유값을 명칭을 매김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야, 요거는 원본을 더 이상 다른 데서 퍼가지를 못해. 딱 요게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치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금을 왜 돈 주고 사요? 세상에 얼마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요?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즉 희소 가치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술작품, 기존의 예술작품, 뭐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피카소의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원본이 왜 그 가치가 평가를 받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지털 아트, 디지털 작품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런 희소성을 바탕으로 사고 팔 수 있었어야 됐는데 이 퍼가는 것들이 워낙 기승을 하다 보니까 사고 팔기가 어려웠다. 그렇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다 쫙 입혀가지고 원본에 대한 가치를 딱 전 세계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라는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는 부분이고,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NFT가 진행이 된다. NFT를 가지고 사고 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무언가 화폐의 가치를 하는 무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원하면 원화, 달러면 달러. 기존에는 여러 이제 화폐들로 거래를 했었는데 실물은.
근데 디지털 자산에서는 뭘로 이제 거래를 하냐 이거예요. 이 NFT 시장에서밖에 못 쓰는 특정한 토큰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토큰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토큰은 뭐냐? 이더리움 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입힌 토큰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코인 시장에서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라 그랬죠. 실제로 이더리움의 최근 올해 이 주가 상승률이 비트코인 대비해 가지고 약 7배라고 합니다. 7배 상승을 거뒀대요. 비트코인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NFT화, 즉 토큰으로 만들지 못한대요. 근데 이더리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눈에 띄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입히는데, 가격이 높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높아져야 되느냐? 수요가 높아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어야 된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쉬워요. 그죠? 이더리움도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NFT 시장에서 토큰화 해가지고 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NFT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NFT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전 세계 막대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특성상 아까 얘기했던시피 복사와 배포 이런 것들이 워낙 쉬운데 그렇기에 희소성을 부여하기가 힘든 디지털 콘텐츠였는데, 거기에 일련 번호, 즉 고유값을 부여를 해서 희소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없었다면은 아마 요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JPG 파일, 그냥 어딘가에 또는 JPG, PNG 파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쪼가리죠, 쪼가리. 근데 여기에 고유값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고 팔 수 있을 만한 희소성이 붙은 하나의 자산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에 최근에 이렇게까지 NFT 시장이 두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팔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워낙 무궁무진해졌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또 사고 팔 수 있느냐 한 번씩 좀 볼게요. 지금 일단은 NFT를 대부분 차지하는 게 컬렉터블과 아트 분야, 근데 향후 게임과 스포츠, 메타버스에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 가상화폐 자산과 NFT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 위에 약속 조건을 얹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유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FT는 각 자산의 소유권과 희소성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소유권과 희소성을 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왔다시피 연초 이후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약 2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아까 7배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6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6배. 자,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할 때 이더리움은 6배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 대비해가지고도 무려 3배가 상승을 한 거죠, 이더리움은. 자, 또한 NFT는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 높은 가상자산 세금 부과 정책에서도 제외될 가능성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 보시죠. NFT 마켓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느냐를 봤을 때 올해 8월부터 해가지고 급속도로 거래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 NFT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 지갑에 대한 신규 개설 또한 올해 8월부터 해가지고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NFT를 사고 팔려고 사람들이 새롭게 지갑을 만드는 것, 즉 내가 하나의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다가 증권사 개설을 하는 것처럼 얘 또한 마찬가지. 나는 NFT를 사고 싶기 때문에 그 NFT 관련된 암호 지갑을 개설하는 유저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저가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시장성 자체도 점점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NFT 시장이 더 커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NFT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요런 내가 작품을 만들었어. 즉, 내가 원작자예요. 자, 원작자가 뭘로? NFT화 해가지고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 거래예요. 근데 이 NFT라는 시장이 더 많이 커지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한테 2차적으로 팔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리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NFT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원작자가 소비자한테 그냥 파는 걸로 끝난다면은 이 시장성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겁니다. 왜? 되팔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측정에 대해서 사실 내가 이 예술작품 하나를 산다라는 것은 결국 물론 내 집에 전시해가지고 내 집을 꾸미기 위해서도 사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먼 미래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격이 더 높게 측정이 돼서 되팔기 위해 이제 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장이 더 열려야지만이 결국에는 이 NFT에 대한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최근 흐름을 보시면 1차, 즉 원작자가 이 소비자한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을 다시 한번 또 되파는 시장, 2차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NFT의 구성 요소는 총 3가지입니다. 스마트 계약과 메타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이게 뭔데요? 자, 일단 스마트 계약, 즉 파일의 고유성을 표식하고 일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이게 원작이구나, 이게 원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이건 뭐냐? 자, 파일의 속성, 즉 작품명과 작품 세부 내역,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해. 그러면은 그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쫙 이제 떼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떼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미지. 이게 바로 미디어 파일입니다. 본인이 토큰화를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 텍스트, 이미지 등을 다양한 미디어 파일 형태로 존재시키는 거. 그러니까 즉 이거를 갖다 이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팔기 위해서 이제 요게 이제 원본이다, 이게 고유한 물건이다라고 이제 딱 있는 딱지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가 필요한 거고, 그 물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NFT를 사고 팔 거야 라고 한다면 요 3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가지고 사고 판다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NFT 거래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인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가 비트코인인데 연초 대비 약 2배가량 상승한 반면에 이더리움은 6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뭐가 다른데? 아무래도 블록체인 위에 이 약속을 얹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유무에 대한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크다. 요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바로 이더리움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NFT의 특징은 또 뭔데? 일단 첫 번째,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공개적으로 블록체인 기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희소성에 대한 입증이 편하다. 창작자가 몇 개의 에디션을 발행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쉽게 거래가 된다. 공급량과 판매 방법, 결제 방법에 대한 선택이 또 가능하고, 상호 운용도 가능하다. 여러 개의 생태계를 넘나들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FT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NFT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를 한번 알아볼 때
가장 큰 세 개는 우리가 이 NFT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을 만한 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직접적으로 내가 NFT 컨텐츠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사고 내가 어떤 이제 뭐 게임 캐릭터를 사고 내가 어떤 뭐 아이템을 사고 즉 NFT화 되어 있는 컨텐츠를 내가 사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거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NFT와 관련되어 있는 NFT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을 이제 사고 파는 거죠. 이더리움과 같이 NFT의 근반이 되는 토큰을 블록체인, 그러니까 코인을 갖고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만든 게 토큰인데 이 토큰을 가지고 이제 NFT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토큰의 기반이 되는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인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토큰 생성이 가능한 코인, 즉 블록체인 기술이 입혀질 수가 있는 코인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NFT 주식에서 NFT 관련 기업들 이런 애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세 번째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1, 2번이 오히려 더 큰 투자의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NFT 자체, 그 컨텐츠 자체는 정말 큰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먼 미래에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이제 먼 미래에 5년 뒤, 10년 뒤 정말 내가 비싸게 되팔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미리 좀 싸게 좀 사놓는 게 일단은 좋은 포인트인 거고, 2차적으로는 NFT 코인. 실질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을 만한 토큰의 기반이 되는 코인을 미리 좀 선취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NFT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서 활용되는 토큰이 기반이 되는 코인을 또 내가 사놓는다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코인은 아무래도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 상한 폭이 또 클 수가 있는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NFT 관련주일 겁니다. NFT 관련주는 사실상 이거야말로 좀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NFT 관련주로 최근에 엮이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나 NFT 사업할 거예요. 과거에 뭐 메타버스처럼 나 메타버스 사업할 거예요. 뭐 아니면 과거의 제약바이오처럼.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과거의 제약바이오처럼, 과거의 뭐 반도체처럼, 뭐 최근에 메타버스처럼 어떠한 흐름, 기업에서 내가 해당 사업을 한다라고 말만 하면은 주가가 오르니까 내가 이 기술력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이제 이거 사업할 겁니다. 내 신사업으로 이거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기술력이 개뿔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품입니다. 거품. 그래서 사실상 NFT 관련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오히려 까다롭고 어렵고 이런 목표 수익률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매매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나 NFT 사업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쫙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좋고,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이걸로 버는 기업 위주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막 올라간 게 위메이드잖아요. 그렇기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게 하이브잖아요. 오케이. 그런 애들을 좀 선별해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NFT 컨텐츠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요거는 일단은 NFT 관련 투자처라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많고 많은 투자처 중에서 내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실질적으로 갖고 접근을 해야 될까? 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요 투자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NFT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분야가 콜렉터블, 즉 나의 지적 재산권, 즉 내 어찌 보면 원본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트, 그림,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스포츠, 메타버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요 리포트에서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앞전 이제 NFT 관련주 총정리 영상에서 설명했었죠. 게임 시장. 게임 시장은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가지고 열풍이라 그랬습니다.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플레이 투 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위메드가 완전히 그냥 떡상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펄어비스, M게임, 컴투스, 네오이즈홀딩스, 게임빌, NC소프트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울옥션, 엔터 쪽으로는 하이브, SM, YG, JYP, 전자결제 쪽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다날, 기타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 블루베리 NFT,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선별적으로 한번 골라내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리포트를 봅시다. 자, 최근에 이 기획사 산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팬 플랫폼의 고성장이 시작됐다. 자, 어떻게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팬덤의 능동적인 활동에 대해서 NFT로 보상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팬덤의 무형자산을 유형의 이익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쭉쭉쭉쭉 보면은 NFT는 어떠한 변화를 이뤄낼 것인가? 첫 번째, 매출에 국가가 없다. 이 말이 무엇이요? 자, 탈중앙화 원리를 가진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국가가 아닌 지갑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외교적인 변수가 낮아질 것이다.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뭔 말입니까? 자, 기존에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있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네. 그거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 해가지고 사야 돼요. 내가 미국에서 어떠한 물건을 사고 싶어. 신발을 사고 싶어. 달러를 바꿔서 사야 돼요. 내가 중국에서 어떤 걸 사고 싶어. 위안화로 해가지고 내가 사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즉 NFT 시장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토큰으로 통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토큰으로만 변화를 시키면 요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온 물품들을 내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내가 다시 달러를 바꾸지 않아도, 다시 위안화로 바꾸지 않아도 내가 미국에 있는 NFT를 사기 위해서 그냥 이 토큰으로만 바꿔버리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외교적인 변수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격 상승이 용인이 될 것이다. 뭔 말이야? 일단은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NFT가 주어지면 가격 상승은 오히려 팬덤 이코노미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자, 요건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유형화를 통한 높은 확장성이다. 팬덤 규모는 거래소의 자산 합산과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이익으로 확인될 것이다. 자, 요 개념을 이제 밑에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가 뭐죠, 여러분들? 아미? 아미. 군인 아니죠? 군인 아니죠? 뭐예요? 방탄소년단 BTS 팬을 우리가 아미라고 불러요. 그죠? 전 세계 아미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BTS가 돈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올해까지의 아미는 어떠한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팬카페에 가입을 해요. 자, 등업시청 게시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맞춰야지 운영자가 확인해서 실질적인 회원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진정 팬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냐?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공식 팬카페가 아니라 위버스로 몰리고 있는데, 자, 위버스에선 뭐 때문에 몰리고 있느냐? 일단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아티스트의 소식을 실질적으로 좀 접한대요.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콘텐츠와 전용 상품 구매, 공연 선 예매를 위해 멤버십 가입을 한대요. 자, 요게 바로 굿즈라고 볼 수 있겠죠. 굿즈. 자, 연예인들이 굿즈를 판매합니다. 그거를 내가 사기 위해서 위버스에 가입을 해야 돼. 뿐만 아니라 내가 콘서트를 보고 싶은데 선 예매를 하기 위해서
위버스의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자, 오케이.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느냐. 이제 모두 다 위버스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위버스에는 방탄소년단 신규 앨범 내 10곡에 대한 스트리밍, 위버스 공식 굿즈 구매 등 다양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 이런 미션이 있어. 자, 위버스에 들어오면은 너네들이 일단은 우리 오빠들 노래 10곡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고 굿즈 구매해야 돼. 요거 미션 클리어 해야 된다. 어? 미션 클리어하면은 경험치가 쌓여.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이 올라요. 게임이죠, 이거 뭐. 그죠? 게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레벨 오르면 뭐가 좋은데? 레벨 오르면 우리 오빠들이 컴백 활동할 때마다 특전을 받을 수가 있대. 특전을. 그리고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로 나중에 마일리지를 제공받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이제 히든 퀘스트까지 있대. 히든 퀘스트. 야, 진짜 무슨 게임이에요. 완전 게임. 요 히든 퀘스트의 보상을 끄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위버스라는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된대요. 뭐야?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런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버스에서 발급받은 아미패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든 쉽게 호환이 가능하고 콘서트가 임박해서 NFT 가치가 최대로 오르면 최애의 포트카드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우리 오빠들 노래 듣고 우리 오빠들 굿즈 이제 사면은 뭘 하는 거 이제 내 레벨이 올라. 아우, 내 레벨이 올라. 레벨이 오르면 이제 내 활동 포인트가 쌓여요. 활동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럼 이 활동 포인트가 마일리지로 쌓인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나중에 우리 오빠들 진짜 컴백할 때쯤 우리 오빠들 포토카드 요게 또 얼마나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요거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고 그리고 우리 오빠들이 콘서트 할 때 그 VIP 좌석을 내가 예매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얻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많이 뛰어놀수록 우리 오빠들 노래 많이 듣고 굿즈 많이 사고 여기에서 막 글 많이 올리면 뭐야? 내가 나중에 콘서트를 더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더 좋은 굿즈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심에 더 계속 여기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노래를 계속 듣기 때문에 뭐예요? 방탄소년단 우리 오빠들은 계속 음원 수익 창출하는 것이고, 그죠? 기획사 소속사도 계속해서 굿즈 구매에 대한 수익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활동하는 만큼 위버스라는 플랫폼은 또 부가적인 광고 수익을 또 창출해내는 것이고, 그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이브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팬덤이 중요한 거예요. 팬덤. 이 팬덤을 어느 한 플랫폼 내에 넣어놔서 이 플랫폼에서 최대한 많이 활동을 하게끔만 하면은 어떻게 그거를 만든 기업은 돈을 번다. 이 구조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SM도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내세우면서 디어유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세계관을 기반한 음악들이 글로벌로 흥행을 하고 있대요. 방탄소년단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전 좀 어렵습니다. 무슨 노래마다 스토리가 있고 세계관이 다 있어요. 이거를 막 이해를 해야 된대.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 일단 노래가 좋으니까 듣는데 아무쪼록 뭐 이렇게 세계관을 활용해가지고 노래를 만든대요. 근데 요거는 또 좋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은 발자국을 이 디어유라는 플랫폼 내에서 남긴 이 하나의 팬, 그 회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노래를 만든대요. 오호. 그러니까 정말 그 플랫폼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한 열혈 회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대. 그러면서 그 IP 제공자, 즉 그 팬에게 관련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제공을 한대. 팬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로 노래를 썼기 때문에 이 노래의 매출의 10%를 나한테 준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노래를 막 빵 띄워. 이 팬들이 노래를 들어.
그러면 그 기반이 된 팬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이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디지털 굿즈도 나온다고 합니다. 야, 이 로열티를 준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사가 최근에 왜 돈을 번다라 그랬어요? NFT가 도입이 되면서 Play to Earn,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도입을 하면서 이게 Play to Earn 약자가 P2E예요. Play to Earn 해가지고 자, 요게 도입이 되면서 게임사들이 돈을 지금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는데 왜 그 구조가 뭐였냐? 바로 게임사들은 일단은 게임을 만들어. 그죠? 게임을 만들었네. 여기에서 이제 쓰여지는 뭐 캐릭터라든가 아니면은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가적인 컨텐츠 게임, 컨텐츠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 게임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유저가 만들어요. 즉 소비자가 이걸 만들어요. 소비자가 즉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생산자가 이걸 만들어. 그러면 야, 이 아이템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떠한 또 소비자가 이거를 또 사. 그죠? 이거를 사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만든 유저도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게임 회사 내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었을 뿐인데 나는 돈을 버네. 그 플랫폼을 만든 게임사도 같이 계속 돈을 버네. 라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엔터사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엔터사에서 우리 오빠들 보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 내로 들어오고 요거를 가지고 너가 많이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 너한테 혜택을 줄 거야. 어떤 혜택? 콘서트를 VIP석에서 볼 수 있을 혜택, 어떤 특정 희귀한 이런 포토카드를 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너의 스토리로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줄게. 근데 너의 스토리로 노래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매출의 10%는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성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뭐 서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게임이나 엔터 이런 이제 플랫폼 내에서 거래로 활용하는 게 바로 NFT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아바타나 굿즈, 디지털 음원 등을 발행하면서 판매하는 게 바로 NFT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보안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익명성 또한 보장된다. 또한 NFT가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원본 인증과 소유권 증명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무한복제가 용이한 디지털 영역의 자산에 희소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혁신인 거죠, 혁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만 하세요. 기존에는 거래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그죠? 이게 바로 중앙 집중 방식이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 플랫폼이 있어도 그냥 유저 간의 거래가 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저 간에. 그래서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화 네트워크 및 거래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더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쉽게 익명성도 보장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토큰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식을 사고 싶어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네.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어. 여기다가 내가 돈을 이체를 시켜요. 그죠? 돈을 이체를 시켜. 그래서 증권사 그 계좌에서 내가 주식을 사죠. 이런 개념. 자, 가상자산 거래소 마찬가지입니다. NFT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증권사가 되는 거예요. 요 거래소 내에 내가 돈을 이체를 시켜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토큰을 줘, 토큰을 줘요. 그래서 토큰을 보유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토큰을 내가 보유를 하는 거다. 이 토큰을 가지고 서로 간에 사고 파는 거예요.
토큰으로 사고 파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이쁘게 그렸어요. 아이템이나 캐릭터나 미술품, 예술품 같은 경우를 내가 만들었어. 얘가 원작자야. 그죠? 원작자야.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팔고 싶어. 팔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요런 소유권, 저작권 정보에 대한 딱지를 붙여야 돼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 그래서 NFT화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야, 살 사람 모여요. 내가 이거 얼마에 팔게요. 살 사람 모여. 그러면 NFT 시장의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지분을 살 수가 있어요. 지분을. 내가 이 물건 전체를 다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지분 몇 프로를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1억짜리야.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내가 한 1,000만 원어치만 사고 싶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요 지분만큼만 또 특정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없어도 그 지분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는 더 활발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만약에 1억 어치를 샀어. 그러면은 그 소유권 비율에 따른 대금을 이 원작자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거래소는 뭘 떼먹는 거예요? 수수료 떼먹고. 수수료 떼먹고 원작자는 요거 돈 수수료 뗀 나머지 딱 버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분을 살 수가 있고 지분을 또 다른 사람한테 되팔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즉 내가 사고 팔 수 있을 만한 작품에 대한 형태가 제한이 없어요.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첫 번째, 실물 자산. 제가 말했죠. 내가 이 텀블러를 팔고 싶어요. 왜? 내가 이거 물고 빨고 한 텀블러. 누군가 내 팬이 있어. 그 팬한테 내가 이 물고 빤 텀블러를 팔게. 근데 이거를 NFT화해서 팔게. 그래가지고 실물 자산으로 만들어서 실물 자산 이제 NFT화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두 번째,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요거는 음반, 모바일 티켓, 즉 디지털 내에 있는 자산을 사고 파는 거다. 그 다음에 개념적인 자산. 요런 것도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거야. 개념적인 자산. 무슨 말이냐? 콘서트 1열 관람 권리, 투표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그냥 개념을 도입해서 팔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짜짜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에 대한 관점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코인과 토큰은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코인은 지불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 토큰은 더 넓은 의미의 가상 자산이에요. 자산. 자, 어떻게? 토큰은 코인과 달리 메인넷이 없기 때문에 기존 코인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대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주식과 유사하게 ICO 등의 방식으로 발행자가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발행되어 거래가 되는 게 바로 토큰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토큰이 기반이 되는 게 코인이다. 그래서 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정도. 자, 실제로 올해 3분기 NFT 거래액이 무려 12.7조 원, 약 작년 대비 무려 380배 성장을 했대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해요. 자, 그래서 아티스트한테는 어떠한 장점, 내 창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받고요. 팬들에게는 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시장성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액 추이가 올해 3분기부터 급증하고 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가? 왜 특히나 엔터 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기존에 엔터사의 실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었냐면 엔터사들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음원 음반이었어요. 음원 음반이 많이 팔려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음원 음반을 많이 팔기 위해서 방송도 나가고 콘서트도 나가고 그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 여기 엔터사에 있는 어떤 특정 연예인 즉 가수가
음원 음반을 발매를 안 하면 결국에 엔터사는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지금 하이브라는 기업에서 방탄소년단이 계속 음원 음반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데 얘네 군대 가버리면 어떡해? 군대 가면 얘네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라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NFT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왜? 얘네가 자리에 없어도 보세요. 아티스트가 없어도 팬들의 열정과 충성도를 담아내고 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다면 자, 이런 아티스트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획사들의 육성 시스템까지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느냐? 이제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버린 다음에 보세요. 자,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2년 만에 개최하는 오프라인 콘서트 리스텔 티켓 가격이 무려 1,800만 원까지 상승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콘서트 티켓을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자체 경매를 붙여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든 기업사 입장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군대를 가서 없으면 이 빈자리를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쌓아놨던 추억거리들, 그때 이제 상품화에 썼던 부분들을 요 상품화해 가지고 군대에 없는 빈자리에서 채워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제대를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만든 뭐 포토카드, 이런 것들을 너가 이 위버스라는 곳에서 많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요거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하면은 위버스라는 플랫폼 계속해서 활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 플랫폼 자체가 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어유라는 플랫폼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디어유라는 플랫폼. 실제로 위버스는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 같이 이렇게 피드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소통을 하는데, 디어유는 여러분 싸이월드 해보셨나요? 예전에 내 홈을 또 꾸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로필을 통해서 메시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바타 내 이제 공간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내 팬덤 간의 소통 또한 가능한 게 바로 디어유라는 플랫폼입니다. 요거를 누가 갖고 있어요? SM이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엔터사에서 이런 메타버스, NFT 쪽으로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하이브와 SM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브와 SM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특히 SM 내에 이제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세계관이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으로 팬들에게 유의미하게 소비가 되고 있고요. 이 속도를 감안을 했을 때 걸그룹 기준 역대 최고 레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까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있는가? 하이브와 YG 같은 경우, 하이브와 두나무는 NFT 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NFT 사업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팬 플랫폼에 대한 가치는 IP에 대한 가치부터 나옵니다. IP 가치. 즉, 원작자가 누구느냐. 원작자가 누구느냐. 이 IP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 있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이브라는 기업은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플랫폼 내에 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뭐 블랙핑크,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요런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연예인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하이브에 대한 주가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플랫폼만 갖춰놓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사용 시간, 활동 시간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방탄소년단의 팬이었어도 다른 연예인들의 굿즈를 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연예인들의 노래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 안에 있는 게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지 부가적인 수익도 광고 수익 등 해가지고 더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저가 이 플랫폼 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NFT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유저가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만 있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부가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기에 이게 곧 매출로 이어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많은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인기 있는 IP가 필요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유망한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IP,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아니면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유저를 모을 수가 있고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끔 만드는가. 이것만 나와줘야 나중에 사업으로 인한 매출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이제 유망한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 강의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 한번 짧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망한 기업이 뭐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로블록스, 이런 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NFT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이거를 하기 위해 뭘 하느냐? 내년 상반기 내에 3천만 MAU를 보유한 V라이브와의 통합으로 스팟라이브 및 커머스 기능 확장을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가 혼자서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위버스라는 플랫폼 내에 V라이브에서. 그러면 이거를 보려고 많은 팬들이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참여하는 시간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참여하는 유저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볼 수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다양한 이벤트를 하겠죠. 앨범 판매하고 굿즈 판매하고 그런 걸로 인한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위버스의 이런 점유율에 대한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주요 아티스트들 자체도 위버스 가입자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YG는 하이브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이미 YG 플러스 2대 주주고요. 블랙핑크를 비롯한 아티스트가 지금 위버스에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YG는요, 자, 뭐가 좋냐? 일단 IP는 굉장히 좋아요. 왜? 블랙핑크라는 가수가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요런 가수를 갖고 있는 게 YG예요. 근데 YG의 단점이 뭐느냐? 자체 위버스라 같은 플랫폼이 없어.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이브가 만들어 놓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가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에 YG라는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플랫폼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 못해요. 실제로 걸그룹 최고 IP를 보유했기에 이미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거나 사업을 검토할 가능성은 높아요. 이게 가시화가 되면 YG는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디어유, SM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디어유는요, 아티스트가 버블 내 구독자들에게 1대1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는 프라이빗 메시징 플랫폼이다 라고 하고요. 자, 아티스트들과의 컨텐츠와 일상이 있고 구독자 역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구독 일수에 답장할 수 있을 만한 글자가 늘어나서 구독률이 높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SM과 JYP가 주요 주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요, 플랫폼 확장으로 인한 기업의 유망한 정도를 보자면 일단 하이브가 가장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디어유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SM이 만든 거고요. SM이 자회사. 그 밑에 이제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YG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M 디어유라는 플랫폼은 갖고 있었지만 자체적인 IP 힘이 약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NCT라든가 그 다음에 에스파라든가 굵직굵직한 남자 그룹, 여자 그룹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SM도 충분히
DOU를 잘 활용만 한다면 하이브를 뒤쫓아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리포트에서도 3대 기획사 중에서는 SM이 최선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IP를 보유를 했으며 플랫폼 역시도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요. 수년간 저평가 받았었던 이유가 제품이 아닌 최대 주주의 오너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연내에 매각이 된다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또한 높은 가격을 위해 라이크 기획의 로열티 구조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의 고질적인 실적 쇼크를 DOU로 하는 자회사가 해결을 했고, 라이크 기획으로 대변되는 대주주 할인 요소가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M 여러분들이 좀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년째 제기되고 있는 컨센서스의 과도한 저평가도 지속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엔터가요. 왜? 기존에는요, 실적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반, 음원, 콘서트 요쪽 위주로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메타버스 NFT 쪽으로도 실적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PER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총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엔터사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섹터였는데 여전히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쉽게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좀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과연 NFT 관련한 유망주 탑5는 뭐가 될 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단 엔터 쪽을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하이브가 대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M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하이브 지금 사요 못 사요? 지금은 못 사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여기 포지션에서 계속 강조드렸었죠. 그죠? 사실 그 전에도 이런 포지션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포지션에서 더 많이 강조를 드렸다. 왜? 요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어디에서 살 수가 있어요? 주봉상 추세 쫙 그어봤을 때, 최근 흐름에서도 그어봤을 때 웬만하면은 35만원 아래에서는 살 수 있지 않겠냐. 웬만하면은 추세 하단선 아래로 사셔라. 사더라도 모아가더라도 내가 지금에라도 모아가고 싶다 하시면 웬만하면 35만원 아래에서 모아가셔라. 30만원 아래에서 사면 땡큐다. 땡큐다.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 SM도 주봉상 추세 쫙 그어봤을 때 얘도 이렇게 추세 매매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추세 하단 부분이 어디 있느냐? 7만원 부분. 얘가 혹시라도 7만원 부근으로 떨어지면은 땡큐하고 사셔도 좋겠다. 7만원 아래는 땡큐하고 사셔도 좋을 만한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 오케이? 그래서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이 산업적으로 아예 변모가 되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하이브의 시총이 지금 얼마느냐? 하이브의 시총이 15조다. SM 시총이 얼마느냐? 아직 2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도 YG의 시총이 지금 1조 3천억 뿐이다. 얘 또한 주봉상 추세 그어보시면 좀 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좋긴 해요. 6만원대 이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6만원 이하면. 근데 YG도 이제 아직까지는 자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시총이 비교적 작아 보이지만 자체 플랫폼이 나오면은 얘 또한 시총이 크게 또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 당장에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일단 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게임사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NFT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모멘텀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가 미러4를 NFT화 해가지고 위믹스라는 코인도 떡상시켰고 위메이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위메이드가 누가 될 것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게임사들이 계속해서 여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자, NFT 2030년까지 10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NFT가 미래일까? 세계 최대 NFT 컨퍼런스에 대한 총정리를 바라봤을 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메타버스와 디지털 재산, 플레이트 원, NFT가 게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임사들이 지금 NFT가 없다면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게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못 만들다면 아무래도 유저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게임사들의 대부분이 NC소프트가 최근에 주가가 박살을 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과도한 현질, 과금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 게임 잘 재밌게 하고 싶어? 그러면 현질해. 결제해. 너무 강요하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근데 위메이드는 왜 이렇게까지 떡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 벌고 싶어? 게임해. 게임에 재능이 있어? 돈 벌게 해줄게. 게임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 시장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C도 이제야 뒤늦게 아차 싶었다 해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게임사들도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게임빌, 그 다음에 펄어비스, 그 다음에 등등등등 많은 게임사들이 이 시장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화폐가 과거에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없다, 거품이다 라고 하면서 막 변동성이 엄청 컸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슬슬 좀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ETF까지 출시를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와 세금까지 이제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는 진짜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하니까 계속해서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NFT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NFT가 이게 야, 이거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없어, 이런 거 하지 마 하면서 정부가 규제하고 압박하고 자꾸 이런 인식을 안 좋게 만들면 이 시장성이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금융위가 최근에 뭐라 그럽니까? 가상자산 아니다라고 합니다. 인정을 슬슬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많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NFT 컨텐츠 마켓을 출시를 한대요. 자, 아프리카TV가 뭐 하는 회사예요? BJ들,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을 모아갖고 광고 때리는 기업이죠. 자, 근데 아프리카도 부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뭐 철구, 깨박이, 문월, 김민교, 프레이 같은 BJ들의 VOD 아니면 BJ들의 굿즈 이런 것들을 NFT 시장을 활용해서 사고 팔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프리카TV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게임 업계가 지금 가상 사업에 대한 선점에 대한 경쟁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있느냐 봅시다. 넷마블은 자회사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펄어비스, 그 다음에 또 위메이드, 게임빌, 카카오게임즈, 웹젠 이런 애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엔터에서 플랫폼 NFT까지 확장성이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보려면 이제는 엔터사로 보기보다는 플랫폼사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V라이브가 더해지면서 위버스에 대한 성장성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서 NFT 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면서 어떤 걸 활용한다 그래요? 솔라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보인다라 그래요. 자, 솔라나 제가 NFT 강의를 하면서 유망한 코인 탑5로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 자,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 NFT 토큰이 많이 쓰인다. 근데 NFT 시장이 커져가면서 뭐가 비싸지고 있다? 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수료가 비싸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NFT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어떤 코인들? 수수료가 싸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이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지금 솔라나다 라고 하면서 제가 솔라나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SM도 NFT 사업을 하면은 그 솔라나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킹덤 지리산 제작사인 A스토리 역시도 마찬가지 NFT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고요. NHN도 마찬가지로 NFT를 활용한 게임을 내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NHN도.
스포츠 등 NHN이 잘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해서 글로벌 확장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 상반기 오픈을 예상한다. 지난달 위메이드 트리와 MOU 체결을 통해 게임과 콘텐츠를 포함한 IT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 협업을 예고한 바 있다. 창립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결제 광고 대행 사업과 클라우드 협업툴 사업이 실적을 견인한 건데 앞으로 게임 사업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사를 볼 때는 일단 여러분들 NHN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HN. 일단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 NFT 사업이 도입이 되면은 사업성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게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관심만 가지세요. NC소프트. 관심만 가지세요. 관심만. NC소프트는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활용성을 높여가야지만이 NC소프트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갖고 있으시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카카오라는 플랫폼 내에 있는 카카오게임즈. 자, 최근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NFT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 스포츠, 디지털 자산 거래 대상을 확대하면서 개방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무기 실적 역대 최대인데 그래서 게임을 넘어서겠다라는 발언. 카카오 게임즈 자체적으로도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한 보라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주가가 역사상 신고가를 뚫으려고 올라가고 있죠.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좀 눌리면 사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사 중에서는 요 정도가 일단 좀 유망해 보입니다. NHN이 좀 저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저평가거든요. PBR이 1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2개월 기준 PER이 17배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30배예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거의 40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거의 한 30배 가까이 돼요. 근데 NHN이 PER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박스권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NHN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뚫으려고 올라오고 있죠. 얘가 이 박스권만 뚫어준다면 또 강한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NHN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게임사 외에 또 뭘 봐야 되냐면 전자결제 쪽은 이미 너무 많이 다 올라와서 잡기 어렵고요. 이제 기타 플랫폼 쪽으로 와야 돼. 기타 플랫폼 쪽. 기타 플랫폼. 자, 기타 플랫폼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NFT에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인기 있는 IP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저를 모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게끔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유저를 모으고 시간을 쓰는 데에 가장 큰 장점을 띠는 거는 게임사예요. 그래서 일단 게임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노래를 들어. 노래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듣겠습니까? 많이 들어봤자 1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임은 달라요. 게임은 푹 빠져서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루에 막 3시간, 5시간 이상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사가 진짜 유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이제 IP가 많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NC도 사실 리니지라는 IP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NC가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리니지라는 강한 IP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에게 너무나 많은 과금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마인드를 좀 고쳐먹고 있다. 고쳐먹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스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 NHN 또한 마찬가지. 기타 플랫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저를 보유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유망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방송을 계속 봐요. 계속 봅니다. 유튜브 마냥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유망한 건데, 근데 아프리카 TV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봤을 때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자, 이미 잡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떠한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플에서 핸드폰에서 그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이런 거 열 때 보통 폴라리스 오피스 어플을 활용해서 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들이 많아요. 안드로이드 특히나. 이미 유저를 1억 명 이상 확보를 해놨어요. 그죠? 자, 요 기업이 근데 기존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돈을 못 벌었어요. 적자였어요.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적자였느냐? 계속해서 신사업을 하면서 구조를 쌓는 거죠. 그리고 일단 플랫폼사의 가장 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많은 유저를 확보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건 나중에. 카카오도 그랬다시피. 일단은 공짜로 최대한 많이 뿌려. 사람들이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광고 붙이고 유료 어플 만들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료 서비스를 많이 구축을 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 서비스도 점점 붙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는 OTT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NFT 메타버스 사업에도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는 기업이긴 해요. 하지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일단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시총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저를 1억 명 이상 보유한 플랫폼이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거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본다면. 실제로 바닥권에서 우리가 역사상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터졌어? 할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즉, 바닥에서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역사상 신고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성을 잘 봐야겠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업을 한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지 마는지를 봐야 되고,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유망한 기업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제 제가 또 파악한 건데, 한컴 MDS. 한컴 MDS도 여러분들 한컴 아시죠? 한컴 컴퓨터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자, 한컴 MDS도 그 계열사인데 얘가 최근에 뭐 한다 그러냐? 자, 한컴 MDS가 자회사 투자 기업이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 보시면 한컴 MDS의 자회사가 투자한 메타버스 기업에 NFT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한컴 MDS의 연결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프론티스의 지분 55%를 인수해가지고 최대주주가 됐는데, 블록체인 및 NFT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왜? 프론티스라는 기업은 2017년부터 VR, AR 등 XR 플랫폼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가상교육 회의 플랫폼 XR 판도라를 출시하면서 거대 가상 도시에 사무실과 쇼핑센터 등이 입주하는 XR 라이프트 1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죠. 한컴 MDS의 모기업인 한글과 컴퓨터가 주도하는 메타버스 협력 체계가 가동된다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컴 MDS 차트상의 흐름도 최근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차례 딱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만 뚫어준다면 역사상 신고가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애들은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유망하다라고 보는 애들은 일단 SM, 그 다음에 지금 잡을 수 있을 만한 애들은 SM, 뭐 NHN, NC소프트,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컴 MDS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눌릴 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제일 베스트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일단 NC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에서 최근에 NFT 굿즈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게임에 아직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데, 위메이드처럼 게임에 적용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NFT 컨텐츠 말고 NFT 코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NFT 관련된 코인으로는 뭐가 있느냐, 일단 대표적으로 칠리즈, 테조스, 그러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코인은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 알겠죠? 칠리즈, 아까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제일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솔라나가 제2의 이더리움이 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칠리즈, 뭐 테조스, 뭐 세타 토큰, 그 다음에 엑시 인피니티,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칠리즈는 이제 스포츠 관련, 테조스는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세타 토큰은 비디오 네트워크 관련,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 관련, 얘는 가상현실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플로우, 그 다음에 샌드박스, 그 다음에 엔진코인, 그 다음에 했고 왁스, 클레이튼, 그 다음에 베이커리,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플레이뎁도 있다. 플레이뎁, 요 정도 있다. 플레이뎁. 코인은 나중에 또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따로 빼가지고. 알겠죠? 일단은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NFT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NFT는 이제 사실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미래의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시장 자체가, 이 세대 자체가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좀 돈을 벌기 위해, 좀 부자가 되기 위해, 시대에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변화에 거부 반응을 좀 보이기보다는 좀 발빠르게 따라가고 공부하고 좀 맞춰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NFT만 놓고 봐도 NFT를 공부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최근 주가 수익률에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누구보다 빨리 공부하고 맞춰가는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음에도 최대한 좀 더 쉽고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 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자유롭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